센트럴 리그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퍼시픽 리그로 넘어가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역시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오릭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는 어떤가요? 저는 이 구단은 네. 이제 투수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 노하우가 다 이제 잡힌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투수들이 150이 넘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저는 아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150 이래버렸는데 부제를 물론 이제 절대적인 에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좀 팀이거든요. 1선발이 이제 야마모토 요시노부인데 이제 11승 4패 1.57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WBC에서도 이제 보여줬지만 아시잖아요. 153을 던진 투수가 제구가 잡히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사실 이 일본 리그 최강 1선발이라는 별명은 들었는데 사실 이 투수도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게 10경기 등판했는데 득점 지원이 11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당 1점이었거든요. 한 경기당 1점. 그렇죠. 이 야마모토가 한 몇 년 전에 노이트 노런 했을 때 그때 이제 상대가 세이브였는데 네. 그때도 1대 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간신히 1점을 내줬기 때문에 그것도 네. 이제 승리 투수로 자리를 한 건데 네, 맞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그 야마기 유야 노지 시전 만골로 그렇죠. 마무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실제 야나기와도 인터뷰를 하는데 직전 경기 그 9이닝 노이트 노런 그 노디시전 어떻게 하니까는 자기 입으로 그냥 유령 하나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딱 그러더라고 인터뷰에서. 유령 봤다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표정으로 욕을 하고 있던데. 네, 그러니까는 더가웃 비춰준 거. 그 한자로 유령할 때 환자였네. 환상할 때 그 환자를 딱 집어넣고 그냥 환상 같았어요. 딱 그래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지나가더라고 자기도 보니까. 이제 이 투수가 야마모토뿐만이 아니라 이선발이 눈에 띄게 미야기 히로야 좌투수인데 169거든요. 그 키가 되게 작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속이 151, 2 이렇게 나오니까 이 투수도.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야마모토가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메이저리그 가버리면은 요 자리를 야마시타 순페이타라는 투수가 아마 메꿀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수가 구속이 159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한 6, 7이닝을 155, 6을 우습게 때려버리니까. 등발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체격이 오타니 쇼이하고 똑같아요. 그쵸. 보니까. 그러니까 오타니 쇼이가 투수만 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저것도 잘 생겼잖아요. 예. 그하고 개투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야마자키 소이치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5세이브 22홀 1.36인데 올해 160까지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152, 5는 아무렇지도 않게 뿌려요. 얘는. 그걸 1인이 딱 던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고 우다가 유키 그때 우리나라하고 WBC 나왔을 때 딱 6회인가 7회 나왔을 때 1회 딱 던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 투수도. 근데 이 투수도 투구가 156 나와버리거든요. 151, 3 되게 우습게 찍어버리고. 초반에 부진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또 복귀하고 나서는 다시 또 그걸 회복하고 네.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는 뭐 아베 쇼타 이 선수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대표팀 평가전에서 나왔던 선발 투수인데 153대 이래버리고 지금 마무리 투수가 좀 노장 선수 그 히라노란 투수인데 네. 150 딱 나와요. 이 투수가 지금 느려 보일 정도야 지금. 예, 그러니까 이 팀 바꿔놓고 얘기해 보면은 개투진들이 다 마무리 투수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들이 다 1인씩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 되게 답답해져 버리는 거. 이거 어떻게 공략하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실제 마무리 투수가 좋지 않으면은 한두 선수 조금 그 다음 컨디션 좋은 애가 잠깐 땜빵 서고 얘도 안 좋아? 또 누가 또 땜빵 서고 또 땜빵 서고 이렇게 되니까 쉽게 펑크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150이 넘는 투수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주니치는 방망경영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오릭스는 투자가 적어서 불만인 구단이에요. 투자가 그러니까 돈을 너무 안 써서 이 구단 같은 경우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한신 타이거즈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요. 한신 타이거즈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요. 진짜 예. 정말 여기서 투수력은 하나 정말 짱짱하거든요. 보면은. 그렇다고 막 한신처럼 에러를 막 발산하는 것까지는 또 네, 아니고. 그렇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시다 마사타카 이제 뭐 보스턴 가버렸지만 저는 이 팀 타선이 오히려 작년에는 한두 선수만 쳐다봤는데 올해는 좀 나눠가면서 다 돌아가면서 잘 치더라고요. 통구가 너무 잘해줘. 네, 그러니까 뭐 톤구 뭐 통구는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네. 우리는 그냥 스키모토 원툴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M1 통구가 갑자기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다음에 뭐 나카카 케이타 2할 한 6분 한 10홈런 치고 그다음에 모리토모야 2할 8분 1리 12홈런. 그러니까 뭐 스기모토 뭐 2할 3푼 8리 이제 12홈런밖에 안 나오더라도 오히려 스키모토가 빌빌대고 네. 있고 오히려 생각처럼
우리가 늘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한두 선수에 의존한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잘해 지금. 그러니까는 뭐 실점도 지금 6개 구단 중에서 그 리그 6개 구단 중에 제일 적거든요. 네. 정말 그리고 이 팀이 참 부러운 게 외국인 선수가 없고 없어도 돌아가요. 그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주전급 선수 중에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언급이 안 됐어요. 네. 이 팀도 아마 외국인 선수들 아마 좀 꽤나 자유계약 많이 풀리면 또 아마 주워 갈 거야. 어디서 그 KBO 없는 리그에서는. 와규 스펙 이런 사람들 주워 갈려. 와게 스펙은 데리고 갈 만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조연들이 돌아가면서 다 잘하니까 제가 봤을 때 쉽게 아마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팀이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오릭스가 실책이 32개거든요. 올 시즌에 아직까지. 소프트뱅크가 30개로 1위인데 그 뒤가 오릭스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를 딱 봤을 때 센트럴 퍼시픽 통틀어서 1, 2위예요. 이 두 팀. 네. 센트럴은 요미우리만 38개고 나머지 다 40개 넘고 이게 오릭스가 예전에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 꼴찌 팀의 이미지가 되게 셌잖아요. 만년 꼴찌 팀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한번 리그 1위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멤버도 교체되고 그러니까 지금 오릭스의 멤버들이 되게 젊어요. 다들 젊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우승을 못했던 꼴찌를 했던 그 분위기를 한번 벗어나고 나니까 계속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체질 개선이 됐다고. 체질 개선 진짜. 그러면서 그 육성도 잘 해가지고 지금 구속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지금 개인적으로 같이 이제 일본 야구 보기 시작한 게 2018년 정도부터인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릭스의 그 투수 변화를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말씀하신 대로 구속이에요. 구속이 진짜 몰라보게 올라갔고 아마 이거는 일본 12개 팀 중에서도 지금 최상급으로 좀 구속이 올라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패디만큼 던지는 거죠. 저 구속혁명의 선봉장 네. 역할을 하고 있는. 물론 퍼시픽이 전체적으로 구속을 다 올리긴 했는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또 오릭스가 독보적으로 지금 구속도 올리고 하면서 구속만 올리는 게 아니라 구속을 올리는데 그게 재구가 다 된단 말이죠. 맞아. 전 그게 더 놀라. 구속을 올리면 재구가 어느 정도 안 잡히는 게 일반적인데 재구가 다 되면서 150을 넘겨버리니까 아무래도 수비적인 면에선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 애들은 다 젊고. 애들은 또 다 젊고. 근데 그 젊은 세대가 하나같이 다 WBC 갔다 와가지고 갔다 국제 경험도 쌓고. 네. 진짜 정말 어떻게 무서운 보면은 좀 이건 약간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오리스가 그동안 긴 부진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이제 드디어 빛을 보는 단계가 아닐까. 근데 문제는 투자를 별로 안 했어 이 사람들이. 채팅창에도 송도 야근러님께서 오릭스 더가운 문구만 봐도 스피드업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네, 음. 그 스피드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투수의 구속 네. 그리고 도루. 근데 사실 오리스가 도루 부분에서는 사실 좀 뭐랄까 발은 약해요. 느리죠. 발은 느려요. 네. 32개로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피드라는 게 물론 이제 도루만이 스피드를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구속. 그다음에 베이스를 주루 할 때 그 스피드 뭐 이런 걸 생각했겠죠. 그냥 지금 오릭스 상태를 보면 구속에 초점이 맞춰준 게 아닐까.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체육부장인가 그 채널이 있거든요. 체육부장이라는 채널인데 야구부장? 체육부장이가 있어요. 체육부장님도 계시는 네, 거.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야구 그- 부장님밖에 몰랐는데. 네, 그 박재용 해설위원이 한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좀 이름 좀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 야마모토 요시노부 투구 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한번. 근데 네. 그게 오릭스 출신이잖아요. 야마모토 요시노부.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투수 이중 키킹 쓴다, 잠깐 멈춘 동작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마모토 잘 보시면 153인데 제구가 되는 153이에요. 예전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약간 그런 과잖아요. 체구는 작은데 제구가 되는. 네네. 근데 저도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에 WBC 때 일본 투수들이 던지는 걸 보니까 이중 키킹이라고 그걸 폄하할 게 아니라 딱 던지기 전에 그 타겟팅을 잡아놓고 던지는 훈련이 한번 돼 있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딱 서서 그 포수가 밑을 이렇게 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잠깐 서서 밑을 한번 딱 보고 순간적으로 그 뿜어
공을 던졌을 때 그 뿜어내는 그 훈련이 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키가 176, 뭐 170도 안 되는 투수에 150이 넘게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투구 동작에서 잠깐 멈췄을 때 그 시선이 그 포수의 타겟팅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15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구화되는 150이 나올.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훈련이 그 투구 선수들 투수법 잘 보라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중간에 멈춘 동작에 투수들 시선이 지금 포수에 딱 먼저 박아놓고 뿌려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얘네들이 이중 키킹 동작을 한다, 뭐 투구 폼이 이상해, 뭐 쟤들만 저러겠지 그런 선상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왜 사사키 로키도 보면은 투구 폼이 얘도 살짝 보면 시선이 한번 갔다가 딱 때려버리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체격 조건이 우리보다 그렇게 별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애들이 제구화되는 150을 이렇게 빵빵 때려버린다? 그거는 연구해보면 같이 연구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재홍 해설위원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야마모토도 올해 투구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왼쪽에 키킹 발이 그 전에 이렇게 쓱 끌렸는데 얘가 시선 고정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키킹 발의 그 모션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WBC 때 적용을 한번 해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애들이 뭐 공만 빨라요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아마 오릭스 구단이 그걸 아는 것 같아. 얘가 시선 고정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순간에 멈춤 동작에서 좀 더 길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네. 다음은 3위지만 최근 가장 핫했던 팀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즌 52승 49패의 소프트뱅크 호크스입니다. 어제였죠. 올 시즌 일본 야구에서 첫 노히트 노런의 위협이 달성됐다고 해요. 야자수 월간 일본 야구의 가족이기도 하신 인혁님께서 어제 우리 단톡방에서 선물을 뿌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저희한테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일본 야구 멤버들한테? 왜 난 안 줘? 나도 못 받았어. 나도 못 왜난안 받았어. 줘? 나중에 청구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우리끼리 자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올해 그러니까 일본 야구는 우리는 좀 보기가 힘든데 일본 야구 같은 경우는 노히트노런이 은근히 나와요, 자주. 참 그게 좀 부럽기도 부러운데 그런 대기록 같은 거를 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근데 우리는 아직 완전 게임도 없고 노히트노런도 진짜 어쩌다 잊을만한 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참 많이 부러워요. 하여튼 올해 소프트뱅크가 네. 좀 제가 보기엔 좀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없고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내 팀 맡았잖아요. 내 팀 맡았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팀이 소프트뱅크인데 차라리 뭔가 특징이 있으면 그걸 잡으면 되는데 되게 올해는 무색무취해요. 그렇다 타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투수력이 뭐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올해 또 기록적인 12연패를 했잖아요. 그런 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애매해지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쓸 당시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좀 왕조 몰락의 서막이 아닐까 싶어서 몰락의 서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몰락의 서막. 예. 좀 거대하게 잡으셨네요. 좀 이게 사실 소프트뱅크라는 팀이 그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팀인데 전력상으로는 물어봤을 때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후지모토 감독이 오면서부터 뭔가 계속 삐끗삐끗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높았던 성적에 대한 약간 반등인 건지 이제 네. 이렇게 한 번쯤은 한번 고장이 날 내려가요. 때가 될 때가. 예, 그런 건지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는데 어쨌건 지금 소뱅의 선수 풀이나 이런 걸 뎁스를 봤을 때는 뭐 내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이 전력 유지가 된다면 올라가야 되는 팀이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건 지금은 부진하니까 그리고 시즌 초만 하더라도 이제 어쨌건 꾸준히 A 클래스에 있으면서 선두 싸움하고 그때 시즌 초반에 저희가 방송할 때는 오릭스, 롯데, 소뱅 세 팀이 막 한 게임 차 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했었죠. 그때만 해도 야 역시 소뱅이다. 오릭스랑 뭐 이렇게 견줄 팀은 소뱅이다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소뱅이 몇십 년 만에 12연패를 하면서 쭉 내려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즉 올해는 뭔가 임팩트라는 게 없었는데 어저께 노이트 노던 한번 하면서 긍정적인 이슈를 한번 긍정적인 확인을 이슈를 하고. 하나 보여줬고,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팀의 압도적인 득점력, 높은 득점권 타율, 그리고 팀 타율 선두, 뭐 적은 실책, 뭔가 공격적인 면에서 이제 뭔가 말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팀이었거든요. 닭공 야구를 그래도 하던 닭공략으로 하던 팀이었는데 예. 올해는 그게 아니에요. 득점 자체는 여전히 리그 선두권인데 실제로 지금 오릭스하고 소프트뱅크의 득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질 않아요. 오릭스가 386점, 소뱅이 385점, 둘이 1, 2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릭스는 1위고 소뱅은 3위예요. 이런 차이가 있고 팀 타율이 작년보다 낮아졌고 팀 방어는 작년보다 오히려 올랐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점점 안 맞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소뱅이거든요. 몇 년간 계속 상위 트렌드를 유지하는 팀이었긴 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해 이제 오릭스한테 진짜 한 끗 차이. 맞아. 승패 무가 다 같았는데 승자승 때문에 오릭스한테 내줬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작년에 소뱅이 그 수모를 당한 다음에 대대적인 쇼핑을 하면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든 우승하겠다고 80억에는 썼단 말이죠. 맞죠. 네. 그 모든 준비가 좀 허망할 정도의 지금 소뱅의 상태예요. 그 돈을 쓰고도 3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 돈 써서 사온 콘도 겐스케, 아리아라 코에이, 로베르토 오스나 이 세 명은 정말 돈값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팀에서. 네. 근데 문제는 나머지 이제 그 우승을 위한 뎁스를 위해서 데려온 선수들 있잖아요. 미네이 히로키 그리고 그 조 군켈, 후루카 유키, 코트니 호킨스, 그다음에 아스투티오 이런 내외국인 선수를 통틀어서 엄청나게 데려왔어요. 또 그들에게도 지불한 값이 또 상당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80억엔 중에서 이 세 명이 한 55억엔 쓰고 나머지 25억엔 그쪽에서 썼단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대대적인 쇼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콘도겐스케는 3할의 타격에 4할의 출루를 괜찮게 하고 있죠. 곤도만 유일하게 그것도 슬래시 라인을 쳐주고 네. 있으니까. 그리고 아리아라 코에는 약간 늦게 합류를 했지만 어쨌건 4승 자기가 3패 깔고 있고. 2.5를 던져주고 있고 로베르토 오스나는 2승 1패 9홀드 17세이브 0.80으로 정말 준수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영입했던 선수들은 어쨌든 돈값은 그렇죠. 하고 있지만 돈값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뎁스를 해서 들어온 나머지 선수들 25억엔 써서 들어온 뎁스를 한 선수들이 전부 하나씩 다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쿤켈은 5번 나와서 5.82에 그치고 있고 미네이 히로키는 24게임밖에 못 나오고 후루카 유키는 8게임 나서 5점대 방울 코트니 호킨스는 아예 게임에도 못 나오고 아스티오는 1할 3푼 6리를 지고 있고 그리고 아스티오가 부진해서 계약을 포기했던 데스파이네를 도로 데려왔는데 1할 때 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소뱅이 득점감은 어쨌건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백업 요원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면서 도끼벽 같은 팀이 돼버린 거예요. 잘할 때 엄청 잘하는데 못할 땐 또 한없이 못하고. 그러니까 뎁스가 두꺼워서 그 뎁스발로 야구를 하던 소뱅이었는데 그 뎁스발을 세워줘야 될 선수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뎁스 야구가 안 되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댓글에도 보니까 그 투타의 엇박자가 가장 여실히 드러났던 게 이번 12연패 기간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저도 그 기간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소뱅이 12연패라는 동안에 진짜 투수가 잘 막으면 타자도 못 치고 투수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타자도 열심히 잘 쳐가지고 뭐 10몇 대 뭐 이렇게 나와다가 지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즉 이 말인즉슨 소뱅의 전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지금까지 소뱅의 왕조를 구축하면서 했던 그 압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제는 평범한 상위권 팀이다. 근데 그 평범한 상위권 팀이라고 해도 투타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3위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마 예상하기로는 지금 상태로 가면은 라쿠텐과 또 4위 싸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뭐 페이스로만 보면은 뭐 그렇게 번질 가능성도 뭐 남아 있죠. 네. 갑자기 지금이 어쨌건 3위지만 갑자기 뭔가 또 한번 연패에 빠져서 뒤집어진 다음에 못 올라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소뱅의 입장에서는 후지모토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죠. 쿠도 감독 시절에는 사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렇죠. 부침인데. 쿠도 감독 때 2위만 해도 머리를 받고 죄송합니다 하던 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후지모토가 딱 오면서 3-4, 3-3-4 뭐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건 뭐 소뱅이 아닌 거죠. 그 소뱅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여실히 볼 수 있었던 게 사실 소뱅이 진짜 세이브만큼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었는데 이번 시즌에 승패 마진이 뒤집혔거든요. 세이브한테. 그렇죠. 이게 상성 관계까지 뒤집혔다는 거는 진짜 음. 팀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음.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말해 3년은 간다. 올해 딱 3년째예요. 지금 준치가 상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3년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구단에서 어떻게 써요? 결국 바꿔야 돼 이거를. 그러면 바꾸기 제일 편한 거는 감독 감독이죠. 경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뭔가 결과를 못 낸다라고 하면 호지구 감독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자리를 지키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자리 지키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계약을 안 할 것 같다. 혹은 경질될 것 같다. 이쪽으로 좀 상당히 무게감이 들고 그렇잖아요. 프로야구 감독은 결과를 내야 돼요. 어쨌건 간에. 그리고 소뱅이라는 팀을 맡았다는 거는 소뱅은 준비가 된 팀이었어요. 근데 준비가 된 맞고도 3-3-4를 찍어버리면은 3-3 지금 3-3-3이지만 어쨌건 그 상태를 찍어버리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K리그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진짜 전북 현대랑 진짜 똑같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구단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투자, 모기업도 빵빵하고 정말 1등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스쿼드를 갖춰놓고서 뭔가의 아쉬움 때문에 바닥을 칠 뻔하고 결국에는 전북 현대도 감독 경질 이후에 재선임을 하면서 다시 끌어올렸는데 그렇죠. 소프트뱅크도 별다른 타겟점을 찾지 못하면 감독 경질로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몰락이라는 단어를 좀 거창하게 썼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실 맞아요. 이게 몰락이라는 단어를 쓸 건 또 아니에요. 분명. 근데 소뱅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거의 왕조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그 왕조를 걷던 팀이 계속 내려오면서 물론 내려온 속도가 이렇게 확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1위를 했다가 간신히 1위를 못했다가 이제는 3위와 4위를 넘나드는 소위 말하는 일본에서는 B클래스라 하면 망한다고 본단 말이죠. 그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뱅이라는 팀이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망했다라는 말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올해 소프트뱅크의 유출 전력은 센가 하나거든요. 그렇죠. 센가 하나, 에이스 하나 미국 갔는데 팀은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이제 결과를 보면 이게 몰락의 서막인 건지 일시적인 부침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 팀이 그런 뭐 다 그렇지만 이 팀이 그렇게 잘해왔는데 한 큐에 갖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재밌을지 모르지만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몰락의 서막으로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시즌 49승 55패 4위 라쿠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준 PD님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주셨죠? 라쿠텐은 저희가 시즌 프리뷰 할 때부터도 말씀드렸는데 키워드가 비슷할 것 같아요. 리빌딩 실패로 조금 축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꼽아볼 것이 팀 방어율 최하 3.52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라쿠텐에서 연봉을 어마무시하게 먹방하고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투수진이거든요. 다나카, 노리모토, 기시, 마스이 뭐 이런 조금 베테랑급의 자원들인데 이들 중에서 마스이 유키를 빼고는 돈값을 다 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고 특히 이 다나카 마사이로는 정말 올해 다나카 마사히로는 먹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원래 9억 받던 거를 못해서 4억 5천으로 줄여놨는데도 이 4억 5천 값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성적을 살펴보면 방어율이 4.97이고요. 그나마도 승패 마진은 나쁘지 않아서 6승 8패를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WHIP가 1.48을 기록하면서 1.5명씩은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나카한테 바랬던 모습이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팀이 어쨌든 컨텐더로서 이런 노장급 선수들을 계속 가져갔던 거는 몇 년 안에 성적을 내겠다는 거였잖아요. 결국엔 그 의도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에 와쿠이 같은 자원들도 하나씩 엿바꿔 먹고 이렇게 이거 중구난 방식의 리빌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게 선수 내부적인 교체 물갈이도 안 되면서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그 가운데서의 성장 동력도 없고
이렇게 밸런스가 굴러가 버리면은 이 팀이 일정 성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 꼽아볼 게 역시 이 팀도 안 풀린 외인 농사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타로 정상 기용이 가능한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다. 프랑코 유일하게 타자 있는데 이 프랑코도 2할 3푼에 OPS 6할 6푼 1리. 이게 또 최근 들어와서 살려낸 거지 얼마 전까지는 OPS가 5할대를 기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 중반에 라쿠텐이 이 우연치 않게 한참 상위권 팀들을 패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1, 2, 3위 팀이랑 시리즈가 있었는데 계속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때가 있었는데 요때 마침 프랑코가 되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 동력을 외국인이 도리어 꺾어먹은 모양새가 돼버렸고, 시즌 초에 영입했던 바뉴에로스는 사실상 3월 등판 이후로 사라진 상태고 5월에 하루 올라왔는데 그마저도 소프트뱅크전에 올라와서 0.2이닝 6실점 해버리면서 선발 강판대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시한테 신임을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요 두 지점의 라쿠텐이 그만큼 돈을 쓰고 투자를 함에도 B클래스 이상 가지 못하는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크게 두 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럼에도 소프트뱅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삐끗삐끗 거려가지고 어떻게 내려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연치 않게 운빨 좋아 A클래스를 갈 수는 있지만 팀 내부적으로 B클래스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 같아 보인다. 그냥 받을 만한 성적표를 지금까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라쿠텐 같은 경우가 그 뭐랄까, 이게 그 연봉, 그러니까 그 다나카 같은 경우가 뭐 다나카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실 몇 년 동안 이거 얘기를 할 때 네. 라쿠텐의 투수진이 너무나 늙었다라는 말은 꽤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연봉,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리빌딩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꽤 많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어르신들을 데리고 야구를 하다가 이젠 리빌딩 타임도 안 돼요. 이제 얘들 나가면 누가 투수를 할 거냐 이제. 그러니까 키우면서 밀 땐 밀더라도 밑에서 적당하게 물 주면서 이 친구들을 육성을 해줘야 이게 붙이고 올라오면서 나갔을 때 한 명 땜빵 해주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거 없이 계속 어르신만 갖고 야구를 하다가 이제 이 어르신들 다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다 나가야 되는데 그 뒤를 누가 바칠 거냐 이거예요. 다나카는 당장 내년에 짐 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성적표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다나카를 빼버리기에는 대체할 선수가 마땅치 않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대 교체 타이밍을, 저희가 이 일본 야구 방송을 하면서 늘 라쿠텐에게 붙는 말이 세대 교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몇 번 했잖아요. 사실 위험 경보가 몇 시즌 동안 계속 그렇죠. 떴었던 거예요. 3, 4시즌 동안 계속 이제 이걸 준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쓰나미가 몰려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딱 이게 그 타임이 온 거예요, 지금. 한계점에 왔죠. 한계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준비는 돼 있지 않죠. 지금 음. 라쿠텐이. 있는 자원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다나카나 뭐 키시나 노리모토나 이 선수들이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나마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뒷투수들을 키우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진짜 투수가 없어서 나락을 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라쿠텐은.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라쿠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리빌딩 실패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자칫하면 근간이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을 취했지만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컨텐딩으로 가겠다고 했던 이 전략이 굉장한 실패로 먹어 들어가면서 팀 자체를 지금 흔들어 버리는 상황. 근데 이걸 한 사람이 지금 감독을 하는 이시 그렇죠. GM으로서 그 전략을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감독으로서도 지금 대실패를 갖고 있는 상황이란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좀 뭐라고 해야지. 지금 이시 감독 이 사람이 GM 겸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 그 라쿠텐 구단 그 미키타니 구단주가 아마 좀 벼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자르려고 지금. 뭐 잘려도 할 말이 없죠, 네, 사실. 왜냐면은 이시 이 사람이 현지에서도 너무 좀 설쳤거든요, 하는 말로. 자기가 마이크 웍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데리고 온 감독 1년 만에 잘라버리고 또 누구 심어버리고 이런 걸 2번이나 했지. 노장들만 다 데리고 왔지. 근데 노장을 데리고 온 건 좋은데 노장 데리고 오면서 이제 그 유망주들을 또 내주고 했었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말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라쿠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아마 좌타자가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우타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아사무라 아사무라. 히데토 하나밖에 없어요. 음. 홈런포가 한 명만 가동하는 거거든요. 이런 팀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타 안 터지면 이제 되게 애먹겠죠. 애먹을 거고. 이게 이제 모바일 회사인데 이 회사가 모기업이 좀 경솔하다는 느낌? 한 번씩 보면은 되게 급하다. 라쿠텐이 IT 기업에 예, IT 기업이잖아요. 불구하고 이게 의사결정 이런 게 되게 IT라고 생각할 수 없는 좀 뭐랄까 좀 이게 올드하다고 해야 하나? 좀 올드하네. 네. 그러니까 IT가 좀 되게 합리성을 많이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좀 올드 스쿨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많이 해요. 신기하게도. 근데 오히려 약간 그 빗셀고베가 또 라쿠텐이 소유하고 있는 축구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라쿠텐이 추구하는 축구구단, 야구구단의 기조를 생각해 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굵직한 네임드들 위주로 약간 플레이어 장사를 하고 마케팅을 좀 성실하게 해보려는 그런 느낌? 실제로 미야기 그 자기들 홍구장 저는 축구는 잘 모르니까 미야기만 가보더라도 거기도 광고나 이런 그 마케팅 컨텐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선 신경도 되게 쓰는데 그거 신경 쓸 시간에 선수 선수방 좀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잠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혹시 스포츠 브랜드 중에 아식스 아세요? 아식스. 알죠. 네. 아식스의 공장이 고베에 있어요. 음. 그래서 고베 스폰서 킷은 다 아식스. 아식스. 그렇네요. 네, 생각해.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아식스하고 많이 엮어서 해요. 히로시마가 그래서 마스자랑 하는 마스자. 것도 네. 똑같은 이유죠. 그런 거죠. 히로시마에 있어서. 다음은 저희가 아까 전에 빼놓고 지나간 팀이 있는데요. 오릭스를 6경기 반차로 쫓고 있는 시즌 53승 45패의 2위 팀 지바 롯데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환님께서 키워드를 아랫돌 빼내 윗돌 끼워넣기라고 꼽아주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 팀이 그 선발 투수가 이 팀도 좀 노쇠화가 좀 많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사키로키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서 그렇지 미마 마나부나 이런 투수들이 좀 나이가 많아요. 미마도 그래서 슬슬 고장 나고 예, 그래서 지금 이 타네이치 아치시라는 투수하고 니시노 유지 이 두 투수가 원래 개투였는데 선발로 전향했거든요. 근데 네. 이 두 투수가 다 터졌어요. 아 타네이치 정말 잘합니다 예,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 두 투수가 다 터졌고 이 요시히마 사토 감독이 투수진 재건에 좀 공을 들이는 편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두 명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두 명이 다 대박이 난 케이스였고요. 좀 약간 오릭스하고 비슷한 현상이긴 한데 그 좌투수 오지마 카즈야라는 선수하고 그다음에 그 메르세데스라고 그 요미우리에서 뛰어던 투수는 조금 그쵸.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근데 약간 요 팀이 좀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좌투수가 개투가 없어요. 좌투수가 개투가 없을 거예요. 다 우투수 위주로 짜여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개투들이 그렇게 썩 인상적인 편은 아니에요. 보면은 좀 외국인 투수 페르도모라고 1승 2패 뭐 34홀드 포인트 2.45. 뭐 니시무라 타카히로 2승 12홀드 0.97. 사카모토 코지로 11포인트 홀드 포인트 3.86. 뭐 요 정도거든요. 근데 무게감은 사실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은 오히려 한신이 지금 이 롯데하고 비슷해요. 저는 딱 그렇게 느낌이 왔거든요. 결이 뭐 그렇게 비슷하네요. 예. 또. 타격은 별로. 근데 투수 몇 명 가지고 이제 버티는 식의. 근데 음. 오릭스는 지금 타선이 돌아가면서 다 터지는 중이기 때문에 한신에서 조금 상위 버전이 오릭스 같고 한신하고 약간 한신에서 업그레이드 해놓은 거는 롯데 같고요. 그러니까 그 한신을 견제해줄 팀이 없기 때문에 센트럴에서 1등 하고 있는 거고 예, 저는 좀 롯데는 그렇게 견제해줄 오릭스가 있기 때문에 예. 2등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한때 사실 그거 여담이지만 오릭스가 그 롯데 홈구장에서 1승 11패였어요. 예전에 2020 시즌이었나. 그러니까는 완전 진짜 쥐약이었네. 그냥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그랬던 기억나거든요. 그랬던 기억나는데 그 타선 같은 경우 왜 물음표가 많냐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롯데가 한신하고 좀 팀 컬러가 비슷해요. 타선 같은 경우는. 근데 특히 이제 투수력으로 중심을 가지고 꾸려는 가는데 홈런 때문에 그래요. 이 팀은 이제 문학부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펜스 앞에 덧대가지고 커플석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롯데도 구장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놔버리면은 홈런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올 시즌 이 홈런이 6개 팀 중 5위예요 이 팀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좀 걸린 게 이게 그거를 메꾸려고 게 발야구였거든요. 근데 도루가 리그 4등밖에 안 하더라고요. 맨날 세 자릿수 도루 우습게 찍어냈던 팀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좀 사라졌고 그나마 좀 볼넷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눈 야구는 돼요. 그러니까 6개 팀 좀 2등 하더라고요. 좀 보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팀도 약간 좀 버릴 경기, 잡을 경기 좀 가려가면서 가는 팀이거든요. 가려가면서 가는 팀인데 글쎄 사사키로키 하나만 보고 가기엔 좀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썩 무게감은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무게감은 좋지는 않고 참고로 여기는 치바라는 동네는 요걸로 유명합니다. 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꽃하고 관련한 페스티벌 되게 많아요. 실제 보면은 치바 롯데 유니폼 보시면은 약간 하와이풍의 그 꽃 색상 달려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동네가 좀 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얘기 부를 때 그냥 하나노 마치 치바 그래요. 꽃의 동네 치바라고 이렇게 얘기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눈에 띄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색무취에 가까운 팀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공격력이 좀 썩 좋지가 않은 편이다 보니까 투수를 하나만 가지고 버텨요. 이 팀도 이길 때 보면 거의 뭐 1, 2점 승부가 많고 패할 때는 정말 확 그냥 밀려버린 경우가 좀 많아요. 예, 그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롯데가 이게 물론 이제 아까 홈런이 많이 안 나온 건 맞는데 이게 퍼시픽은 전체적으로 홈런 개수가 그나마 좀 약간 일정한 편이에요. 센트럴은 요미리가 너무 홈런 수만 따졌을 때는 120개로 확 튀어나왔는데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적은 팀이 68개고 많은 팀이 87개거든요. 별 편차가 안 나요. 물론 롯데가 그 와중에서 좀 적게 친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제일 저기 한 게 도루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도루가 57개거든요.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안 뛴다는 소리거든요. 안 뛰어요. 바로 되게 빠른 팀이다 알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롯데가 저는 다른 걸 좀 주목하는 게 팀 타율이 롯데가 2할 3푼 7리거든요. 근데 2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잡을 경기는 악착같이 잡고 경기를 가려가면서 한다는 소리. 네, 경기를 가려가서 만든. 예. 이게 이거를 또 같이 연결해 보면은 롯데가 득점이 363점이고 실점이 371점이에요. 실점이 더 많잖아요. 근데 승패는 53승 45패라는 게 아까 히로시마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도 작두를 타는 2위를 하고 네, 있다는 작두 타는 2위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득점권이 2할 3푼 2리밖에 안 해. 딱 결국 센트럴이나 퍼시픽이나 지금 상황은 비슷해요. 다만 센트럴은 그 소위 말하는 오리스 같은 확 점팀이 없는 상태고 퍼시픽은 오리스처럼 그러니까 최강자가 한 명 있는 상황이고 네, 퍼시픽은 최강자가 있는데 센트럴은 그게 없이 전부 뭔가 하나 나사빠진 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상위권의 작두를 타고 있는 작두 상황이고 타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겉보기로는 한신이 7경기차를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한신이 좀 약간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뜯어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지금 어느 정도 동요를 받더라도 오리스를 따라잡기는 쉽진 않을 거다 오히려. 히로시마나 요코하마가 한신을 따라잡는 게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요. 다음은 시즌 47승 57패를 기록하고 있는 퍼시픽 리그의 5위 팀 세이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제목을 정해본 거는 물바다입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빈타라고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꼽아볼 점이 좀 눈물 나는 타선인데 이 눈물 나는 타선에서 주요하게 그나마 살펴볼 선수가 나카무라 타케야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83년생으로 한국 나이 41세입니다. 근데 아직도 팀의 4번 타자를 책임을 지고 있어요. 현 스탯이 2할 7푼 8리에 OPS 0.864 11개의 홈런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좌우 편식이 심하다는 단점이 이번 시즌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신기하게 좌우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투수 상대로는 3할대를 치고 있는데 좌투수 상대로는 1할대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공략이 가능하고 노쇠하고 수비가 안 되는 4번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카무라라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 세이브의 타격의 천주소라는 거고 그래서 최근 10경기 동안 득점을 4점 이상 창출해낸 경기가 없습니다. 4번 타자가 그러면 좀 심각하긴 한데. 이 지금 이겨도 팀이 3점 내고 이기고 그래서 3대2 경기, 2대1 경기, 3대1 경기 이런 식으로 이긴다는 건데 간신히 이기는 거죠. 간신히 이긴다는 건데 저기 댓글에 나와 있는 대로 결국에는 야마카와 오타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고 그렇죠. 근데 뭐 그 친구는 뭐
이제 잊어야죠. 어쩔 수 없지. 이 구기에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몇 년간의 외국인 타자를 못 구해서 그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 한화에서 이슈가 됐다가 방출당했던 브라이언 오그레디도 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세이브가 한번 맛봤다가 이거 아니다 해서 버렸는데 한화도 한번 맛보고 아 이거 아니다 해서 다시 버린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나마 현재 마키논이라는 선수가 사람답게 해주고 있거든요. OPS 그래도 7할 때 근근하게 쳐주면서 타선의 중심 타선에서 5번 타자 정도의 역할을 수행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2번 토노사키 슈타의 재발견을 꼽아보고 싶어요. 여태까지 토노사키 슈타가 아사무라가 라쿠텐으로 넘어가고 나서 2루수의 붙박이 주전감으로 현재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외야수였지만 그러면서 초반에 이제 다 같이 잘 칠 때 우산 효과를 받아서 그때 뭐한 OPS 0.8 정도 기록해줬는데 이렇게 우산을 씌워줄 선수들이 하나씩 다 사라져버리니까 결국에는 토노사키 슈타의 타격 실력이 뽀록이 나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이번 시즌에 캐리를 해주고 있다. 물론 OPS 0.746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타율 2할 5푼 9리에 홈런 10개 기록을 해주고 있고 장타율 4할 1, 2를 쳐주고 있는데 이런 토노사키 슈타마저 없었으면 세이브가 진즉에 꼴등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물론 TV로도 경기 보고 현장 가서도 경기를 보고 했지만 이 정말 그 쓸데없이 자리 차지하는 베테랑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특히 뭐 가메코 유지라던가 쿠리야마 타쿤이라던가 그러니까 좀 이 주전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선수들을 자꾸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용하면 타율이 1할 때 지금 쿠리야마도 타율 1할 때고 가네코 유지도 타율 1할 때거든요. 역대 최악의 부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베테랑들도 부진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겐다도 이제 아팠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페이스를 점점 찾아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토노사키 슈카가 그래도 지금 최저점에서 세이브를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3번 너나 할 것 없이 베테랑들이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주 육성은 성공적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그래도 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타자를 살펴보면 포수 부문 고가유토 선수 그리고 와타나베 겐토 요 장타자로 지금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 선수고 외야의 와카바야시 가쿠토 하세가와 시냐 이런 선수들도 타율 2할 때 중반 쳐주면서 어쨌든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등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투수진도 살펴보면 이제 신인왕 타이틀을 땄었던 미즈카미 요시노부 불펜이죠. 그리고 좌완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스미다 치히로 현재 7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야마 미나토 같은 선수들도 꾸준하게 기용을 해주면서 어쨌든 젊은 선수들을 그 빈자리에 계속해서 등판을 시켜주고 출전을 시켜주면서 어린 선수들을 최대한 육성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터져줘야 되는 거죠. 세이브가 현재 잘 나가려면 왜냐면 엔스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들어와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마이가 지금 제궤도로 올라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투수진에서 박박해주고 있는 선수는 타카하시 코나밖에 없단 말이죠.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망주 육성은 아직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이 절반의 성공을 통해서 더욱더 기록 4시 반 정도까지는 괜찮으실까요? 네. 뒤에 팀 있어. 네. 그래서 이 유망주들을 어떻게 해서든 시즌 말미까지 조금이라도 1푼이라도 선수 방어율 0.1이라도 높이고 낮추고 하려는 노력을 해야 그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4등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은 또 다른 비전이 펼쳐질 테니까요. 이렇게 젊은 선수들 위주로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A 클래스를 바라보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이브 같은 경우가 네. 좀 뭐랄까 이게 득실을 가만히 보면은 득점은 306점으로 압도적인 꼴찌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점은 345점으로 2등이에요. 적은 걸로.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세이브가 오릭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2점대 팀 평균 자책점이 2점대입니다. 이게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투수진은 어느 정도 이게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팀이 아무리 이게 나락으로 갔다곤 해도 근데 문제는 타격이거든요. 뭐 이제 말씀하셨듯이 야마카 호타카가 빠져버린 팀 타선에서
득점을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득점이 낮은데 사실 이거는 뭐 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또 유망주 발굴해야지. 안 살 거면. 그렇죠. 돈이 없는데 선수들은 커버렸고 나가겠다고 하는 선수 잡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팔려나간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내년에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그 투수진들은 어느 정도 네. 잡혔다고 보고 그리고 올해 또 타이라 타이라 카이마가 선발 선발 전환에서 전환도 나름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수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결국 이제 여기도 타선인데 좀 심각할 정도로 물바다인 쪽에 되다 보니까 이거를 구단이 투자를 안 할 거면 결국 누군가 키워야 되는데 지금 키우는 사람도 지금 마땅치가 않잖아요, 사실. 봐서는 근데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또 없이 없이 하는 방법을 또 알 수 있어. 하기 때문에 구단에서 이제 없이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럼 돈 내가 왜 쓰냐. 그게 또 전형적인 네. 오릭스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팀 같은 경우. 좀 그럴 수 있죠. 네. 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주인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시즌 47승 61패의 니오네임 파이터즈인데요. 이 팀의 중간 점검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니오넴 같은 경우가 네. 지난해 이제 59승 81패 3무 그러니까 4할 2푼 1리를 했는데 그때는 5위랑 9게임 차 1위랑은 16게임 차로 압도적으로 꼴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올해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걸로 봤거든요. 딱히 전력 보강이 된 게 없어요. 니오넴 자체가. 그리고 이제 시즌 전력 보강으로 들어왔다는 포수가 있는데 후지미 토라이라고 해서 오릭스에서 건너오고 아리엘 마르티네스가 이제 주니치에서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 포수 근데 니오넴의 경우는 전력이 워낙 약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보강은 사실 엄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거든요. 올 시즌 현 상태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니오넴의 퀄리티 스타트 비율이 51.43%긴 한데 이게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워낙 낮아서 득점권 타율 자체는 2할 오픈대로 3위고 팀 방어율도 3위를 기록하고 있고 팀 타율은 2할 3푼대로 아래에 있고 홈런은 80개로 3위고 득점은 5위, 실점은 2위, 실책은 제일 많고 그리고 타자 쪽에서 3할 때가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가장 고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키요미야 코타로입니다. 저도 이거 좀 찾아봐도 놀랐는데 키요미야가 2할 8푼 6리로 9홈런 31타점 OPS 8할 3푼대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모토 구가 전 좀 되게 부진이 안타까운데 지난해 이제 3할 4푼대를 쳤던 타자가 올해 2할 7푼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 플루크 시즌이었던 걸까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플루크인 건지 일시적인 부침인지를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3홈런 24타점으로 이제 OPS도 8할 3푼 6리에 비해서 올해 6할 6푼대로 확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마스모토 구라도 잘했으면 좀 이게 타격에서 어느 정도 이게 만회가 될 텐데 혀를 뚫어줘도 타자가 막혀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물론 이제 만나미 추세이처럼 지난해보다 오른 케이스가 분명히 있는데 뭐 14홈런 40타점에 18홈런에 54타점 2할 7푼을 치고 있는데 이게 팀을 뭐 극적으로 올려줄 성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캐리를 할 수 있는 캐리라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크게 뭐 반등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고 그리고 포수 2명 이제 우사미 신고와 후루카 유리를 이제 대신해서 주니시에서 아리엘 마리테스랑 후지미 토라에 영입을 했는데 사실 이 두 포수가 딱 극명해요. 아리엘은 공격형, 후지는 수비형.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각자의 역할에선 되게 충실히 잘 해주기는 편이에요, 실제로. 맞아.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포스 포지션에서 좀 확고한 주전이 안 생긴다는 게 사실 문제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물론 팀에서야 공격력이 필요하면 마리티네스 쓰고 수비력이 필요하면 후지를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포수 이렇게 왔다 갔다 쓰게 되면은 안정감에서 떨어지죠. 그 어느 포지션보다 확고한 주전이 필요한 자리가 포수 자리인데 네. 이 마르티네즈가 좀 수비가 좀 잘 되면은 그나마 중심 타선에 기용하면서 어떻게 좀 써볼만 한데
이게 여기도 좀 닭주전이 안정해지는 모양새다 보니까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마르티네스의 장타력은 또 포기하기가 힘든 옵션이에요. 니오넴 입장에서는. 공격되는 포수를 포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의 출장 비율이 거의 1대1에 가까워요. 라는 말은 투수들은 포수 두 명한테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닭주전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수들이 은근히 혼란을 많이 겪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콘도겐스키가 FA로 소프트웨어로 빠져나간 게 너무 커요. 사실. 아우 알파이자 오메가였죠 사실 콘도는. 예, 니오넴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콘도겐스키가 나가면서 밥상 차려줄 사람 나갔고 3할 쳐줄 사람 나간 거고 이래 버리니까 가뜩 뭐 마스모토고가 지난해 해줬다고 하지만 올해는 떨어졌고 이러니까 가뜩이나 득점력 안 좋은 팀이 더 꼬꾸라져. 더 꼬꾸라지는 거죠. 뭐 나카타 쇼도 없고. 나카타 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니오넴은 지금까지 선수들한테 지금의 선수에다가 플러스 거포 4번감이 영입해서 결정질 수 있는 타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 키요미야 코타로가 되기를 바래 주었던 바랬죠. 거죠.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 안 크는 게 문제인 거죠. 뭐 지금도 일부 성장한 거긴 하지만 이게 성장한 거라는 게 문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강백호와 비견되던 그 포텐셜까지는 이제는 터지기를 바라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무리가 정도로. 한때 뭐 관동의 키오미야, 관성의 야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지금 그렇게 써. 썩 좋지 않거든요. 일단 니오넴이 참 여러 가지로 악재가 많은데 어쨌건 제일 저는 키포인트로 보는 그 악재가 1점 차 패배만으로 7연패를 한 거. 이게 말이 쉽지. 1점 차로 7연패인데 7연패를 하는 과정도 되게 안타까워요. 뭐 점수가 많이 난 것도 아니에요. 4대3 아니 3대4 그러니까 거꾸로 말할게요. 3대4 2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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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4 2대3 1대0 아니 0대1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후에 0대2 2대7이거든요. 여기에 또 오리스전에서 또 4대5 5대7 라쿠텐에 1대3 그러니까 5점 차 이상으로 찍은 딱 한 번이에요. 2점 차로 11연패를 하고 그중에 7연패가 1점 차예요. 이게 니오넴의 현재 모습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가면은 이길 수 있는데 그 살짝을 못 넘어가서 애를 먹는 거죠. 애를 먹는 거예요. KBO의 하나가 딱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히로시마처럼 먹을 경기 먹고 버릴 경기를 네. 버려야 되는데 그 선택이 가능하면 차라리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안 니오넴은 되지. 그 선택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럴 전력이 만한 안 돼서. 자원이 없으니까. 네. 뭐 키요미야 코타로가 어느 정도 컸다고 해도 2할 8푼 때 10홈런 정도 치는 거는 그냥 평범한 타자예요. 평범한 타자. 4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타자. 마스모토구 같은 경우 차라리 리딩 히터를 치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졌고 콘도게스는 아예 없고 이래 버리니까 뭔가 따라가야 될 동력이 없는 거지. 네,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지. 이게 지금 전 니온의 현주소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키워드 한계라고 잡은 거고. 이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사실 신조를 여태까지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성 야구를 하라고. 근데 문제는 신존 어느 면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욕을 먹는다라는 점에서. 모든 화살이 신조에 대해 가는 거 그 자체로는 되게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프로야구는 감독이 욕을 먹는 걸 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적을 내는 자리, 성적을 내는 게 프로인데 그런 거에서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 니오넴의 방향은 완전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어그로를 신조 끄는 건 성공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신조는 그 니오넴 팬들도 신조를 그렇게 욕하진 않아요. 자기들도 알거든. 팀이 이미 상태가 너무 안 좋지. 안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야후 댓글 이걸 봐도 신조에 대한 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투자를 더럽게 안 하잖아요. 좀잘 그렇죠. 그게 문제. 또 구장 짓느라 돈을 많이 썼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변명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동안은 삿포로돔을 쓰고 뭐 거기다 임대를 많이 냈지만 그런 건 팬들이 신경 써주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에스콘필드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팬들도 알죠. 야, 우리 저런 삐까뻔쩍한 신구장이 졌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 라고 납득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제. 몇 년은 근근하게 긴축 재정으로 살자.
자기 체면 거는 거지. 네. 음. 그렇게 돼 버리면은 니오넴은 지금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거. 물론 이제 니오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격적인 경우에서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했지만 투수를 보면 상당히 희망이 있어요. 가토 타카유키, 우와사 나오유키 그 둘이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고 가토가 정말 고군분투. 네. 지표상으로 나오면 이미 둘은 10승을 찍었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억가를 당했다는. 진짜 엇갈 당한 거예요 이것도. 5승 8패 2.90, 76패 2.82.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1점차 패배로 7연패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점수가 막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하게 터졌는데 결국은 선발 투수고 개투고 제대로 막았어요. 타선이 1, 2점을 더 못 봐서 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명 이토 히로미의 경우도 이제 WBC 여파가 있어서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역시 니오넴의 차기 코어는 이 이토 히로미란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 없어서는 될 안 자원이죠. 그러니까 투수들의 지표를 보면 다 괜찮아요. 이게 꼴찌팀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돌아가죠. 그렇죠 다 돌아가고 있어요. 또 시즌 초중반에는 저희가 사실 니오넴의 빛을 또 볼 뻔했잖아요. 네. 그렇죠. 시즌 초반에 한때 4위까지 올라가면서 4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아 올해는 그래도 좀 터지나? A 클래스는 못 가더라도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7연패 플러스에서 12연패를 하면서 완전히 동력이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계가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니오넴을 욕할 것도 없는 게 전력이 명확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뭐 욕할 것도 없는 거죠. 니들의 한계는 그까지 뭐 여기서 더 올라가면 기적인 거고. 대신 그 안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니오넴의 딱 키워드에 맞는 것 같아서 한계라고 잡아왔습니다.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달 만에 찾아온 월간 일본 야구 방송이었고요. 시즌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야구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홍성준 PD님, 허우영 씨 그리고 장정환 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진행자 소혜린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